안녕하세요. 제2부 음양오행의 기초 2강 오행. 오행이란 오행의 종류, 청간지지 정오행, 청간지지 화오행, 오행 해설, 오행의 성격. 3번과 4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계속 청간과 지지가 설명이 됩니다. 1. 오행이란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오는 우주 만물이 5가지 법칙으로 존재한다. 행은 만물이 순환하면서 변화한다. 그리고 오행이 뭘까에 나온 내용인데요. 오행에는 오는 목, 화, 토, 금수의 기운을 말하고 행은 걸어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 5가지는 비척거리면서 앙금질하면서 걸어간다. 그런데 그냥 걸어가는 게 일직선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원을 순환하면서 걸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명이라는 글자도요. 군대군자의 갈지자잖아요. 그래서 비척거리면서 간다. 명은 명령명. 청간의 명령이 월에 내려왔다. 그래서 월령의 명령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 그래서 당령은 계절의 명령이고요. 사령은 개인이 해야 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운명도 비슷하게 비척거리면서 명령을 수행해 간다. 개인 의견입니다. 오행을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많은 것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으로 보라는 거는요, 계절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행이다. 그리고 토는 간절기라고 하죠. 그러면서 전체 계절이며 모든 것이며 또 존재하지 않는 게 토입니다. 시간의 변화를 시화라고 하죠. 시간에 따라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죠. 그리고 다른 오행 뒤에서 배경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로 보면요. 생장성멸이죠. 그래서 목은 봄, 생, 시작하다, 생산하다, 자라다로 보시고요. 화, 여름, 장, 더 성장시키다, 활용하다. 그래서 화로서 성장한 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간목이나 을목이 얼마나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화가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은 가을, 성, 익히다, 1차 완성, 결실, 열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는 겨울, 멸이라고 하죠. 완성했으니까 저장하고 마무리하는 걸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는 모든 계절, 시간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 모든 오행을 품는다. 1차는 목화, 금수를 이렇게 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안에서 목이 자라나고 금이 자라나면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여기서 멈춤을 한번 하고요. 목은 금으로, 금은 목으로 소토한다고 그러죠. 새로운 기운으로 나오고 업그레이드 돼서 나옵니다. 이거를 전체를 통틀어 시화라고 합니다. 책 내용 중 중요한 부분 좀 체크할게요. 오행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간관계, 시간과 공간, 온도, 습도, 계절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오행은 실력을 보는 거고요. 인간관계는 육신으로 보죠. 육신, 격은 직업적 활동을 보고요. 시간과 공간은 월에서 보죠. 그래서 월에는 사령이 들어있죠. 그래서 어떠한 명령을 받았는가, 명령, 임무, 내가 해야 할 임무는 무엇인가를 보고요. 온도, 습도는 기후의 조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우는 심리를 봅니다.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는 온도, 습도도 보지만요.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연운의 계절은 어떻게 오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오행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주를 어떻게 보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화토금수 오행의 기운이 배합되고 조화를 이룰 때 삶이 윤택해지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삶의 균형이 깨진다. 오행도 삶도 조화 균형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오행의 조화 균형이 중요함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행의 종류 정오행, 화오행. 정오행은 양양, 음음으로 돼서요. 상생과 상극을 하는 거고요. 화오행은 양은 음양으로 해갖고요. 합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오행이라고 나왔는데요. 변하다는 화가 아니라요. 화합하다는 화로 보십시오. 그래서 A하고 B가 팀을 이뤄갖고요. 팀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A하고 B가 변해서 팀이 되는 건 아니고요. A와 B는 본질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팀을 이뤄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상호협조, 공동관계를 통해 공동 목적을 달성한다. 라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청간오행이죠. 예, 십청간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아래는 물상으로 책에 나온 얘기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걸로 해갖고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간목, 동량이 되는 제목, 장차 이 나라의 기둥과 들보가 될 새 세대, 되리죠? 미래죠. 그래서 씨앗의 잠재력을 말하고요. 뿌리, 줄기가 커서 나중에 제목이 된다. 그래서 실제 동량지목은 가을의 간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을의 간목을 경금이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경금은 열매, 제목, 예, 제목, 그 다음에 원재료, 또 얘가 동량지목이고요. 그리고 사주에 나온 가을의 간목은, 가을이라는 것은 걷어들이고 마무리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간목은 새롭게 시작하는 기운이에요. 시작하는 기운. 그래서 걷어들여야 되는데 간목은 다시 배우려고 하고요.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동량지목은 경금이다. 그리고 목은 씨앗이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필기한 것 좀 지우고요. 을목은 꽃, 풀, 가지로 표현하고요. 병화는 태양, 생명체를 기르는 에너지, 그리고 정화는 도구를 제작하는 화식, 불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레이저도 정화에 들어가죠. 그리고 무토는 산과들, 산이라고 보시고요. 기반이 되는 땅. 기토는 논밭, 개강 경적하는 땅. 우리 몸도 개강 개척해야 되죠. 우리 몸도 기토입니다. 경금은 결실이 되고요. 그 결실은 원재료가 되죠. 그래서 도구의 재료가 되고요. 연구나 개발 대상, 그래서 제품이라고 하죠. 신금은 완제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성품, 상품이라고 하죠. 임수는 바다, 제방을 막아서 쓰거나 산업에 사용되는 물, 그래서 산업에 사용되는 물로 상품을 보내잖아요. 상품을 보냄. 이거를 물류 또는 유통이라고 합니다. 개수는 우로라고 하고요. 생활에 직접 사용하여 인간 활동에 도움을 주는 영양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수부터 하겠습니다. 개수는 정신, 생각, 자비, 양분, 지식력, 지식이라고 알아두시고요. 간목은 시작하고 지식을 배우고 익히다. 배우고 익혔으니까 그게 지식체계가 되겠죠. 그리고 논리력이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인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을목은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품을 만들었으면 활용하는 거고요. 지식 활용력, 설득력이라고 하죠. 병화는 소통력이라고 하고요.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을 다시 활용하거나 관리하는 거고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고요. 조직을 운영하는 거고요. 리더십이라고 하죠. 리더십, 관리력이라고 합니다. 정화는요, 기술력, 예체능력, 실무력, 금융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화일주나 오미월생들은요, 육체적인 능력이라든지 재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뛰어난 만큼 무너지기도 쉽겠죠. 무토는 외부 환경을 인식하는 거고요. 사회라든지 조직, 시장, 교류, 유통의 외부 환경을 인식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외부 변화도 빨리 캐치해서 적응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기토는 내부 환경을 인식해갖고요. 내부 자질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개기로 내 안에 지식력이 무엇가 있는지, 정기로 나의 기술력이라든지 예체능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경금으로 개발하고요. 여기는 간목으로 개발합니다. 경금은 열매, 결실, 원재료, 제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경금은 열매이기 때문에 경험력도 많고요.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열었으니까요. 다른 나라에서 침입해서 열매를 가져가니까요. 군대나 경찰을 이용해서 방어력도 발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금은 상품, 상품가치, 기성품이고요. 임수는 아까 말했듯이 물류, 유통, 시장, 경영, 교류, 그리고 대외지식입니다. 개수가 내 안에 있는 자질을 개발하는 내부 지식이라고 하면요. 임수는 대외에서 교류하면서 얻은 지식, 해외 문물, 그리고 벤치마킹에서 알게 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위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요. 별 3개예요. 계속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꼭 한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오행 강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지정오행, 청간하오행, 지지화오행, 그 다음에 오행 해설, 오행 성격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